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하단의 하트를 통한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금요일에 그 시장과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 EID라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금요일에 아마 보유하고 계신 많은 종목들이 일부 테마성이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반면에 그 중에서 또 이트론, EID, 이화전기는 의외로 아주 약보합 수준에 조금 상승을 한 마감을 했습니다. 큰 의미를 두기는 이르다. 다만 이제 10월이 시작이 됐고 많은 이슈들이 아주 응집된 10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에 뭔가 소위 말하는 좀 쇼부를 보지 않는다면 10월 이후의 EID의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보통 넘치는 유동성이 있었던 2020년 21년에는 연말 연초 할 것 없이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강한 좀 흐름을 가져갔었죠. 그렇지만 테이퍼링이 앞당겨지는 계속 시그널을 FOMC에서 발언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에 따른 시장의 어떤 그 충격이 분명 주식시장, 우리가 개별 종목 들고 있는 그 하나하나 세세한 주식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히 연말에는 소위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쉰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동성도 마이너스에다가 기관 그 투자자들이 수급도 좀 불안하고,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환경이 조성됐느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거푸 좀 충격을 주면서 아마 10월, 11월, 12월이 3개월 4분기가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종목별로 좀 체크하고 확인하고, 또 완전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이런 좀 과감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우선은 보시면 우리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지수는 다행히도 조금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라든지 S&P 500, 나스닥 종합지수 이 세 개가 더 플러스는 했는데, 그 이외의 유럽 시장은 아주 처참하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 보시면 이렇게 좀 빠진 흐름이었고요. 이 미국 시장만 조금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 라는 점이고, 대만 가권이라든지 니케이라든지 이런 상해 종합지수는 조금 상승을 했고요. 아시아 시장도 좋은 흐름은 여전히 아닌 상황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장이 이제 10월 4일 그 대체 휴일로 열리질 않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어쨌든 주말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런 반등에 대한 흐름들이 10월 그 두 번째 거래일인 4일, 10월 4일 월요일에 어떤 식으로 좀 흐름을 가져가는지 좀 유심히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좀 함께 짜봐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보시면 채권 금리도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상당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가, 소위 말하는 국채 금리가 올랐다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이 조금 더 가시화되고 빨라지고 실제로 우리 생활 전반에 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제로 금리였던 시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금리의 인상에 따른 뻔하잖아요. 적금에 대한 이율이 높아지고 우리가 물어야 될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담감이 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신용대출로 받아서 쓰신 분들, 아니면 1금융권이 아니어도 사채, 2금융권, 제3금융권 이런 데에서 받아 쓰신 분들도 굉장히 좀 부담감이 심해지기 때문에 투자자산으로의 소위 말하는 좀 리스키한 투자, 주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투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좀 당연히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나의 그 중요한 포인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보면 1.5%까지 지금 올랐다가 다행히도 좀 빠져가지고 최근에 1.46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좀 체크가 됐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하나의 그 바로미터로 좀 잡고, 거기에 헝다그룹의 채권 파산 이슈, 아울러서 FOMC를 통한 혹은 갑작스런 뭐 파월의 발언, 기타 등등의 미국발 금리 인상의 테이퍼링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을 겹쳐서 좀 살펴보면서 좀 참여해야 되는 시장이다. 뭐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뭐 갑작스럽게도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의 좀 약간 평화적인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언론 플레이일 수도 있고 팩트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한다면 대북주, 그리고 대선 관련주, 인물주, 정책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대선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이렇게 좀 지내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제 시장 먼저 보면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200이평선은 꼭 지켜줬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200이평선을 그냥 뚫어버리고 반등 제대로 안 나와버리고 그냥 갭으로 밀려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밀렸어요. 갭으로 여기 지금 밀린 상태고, 무려 1.62% 코스피의 약 한 900 종목 되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은 129 종목만 나왔고요, 하락이 779 종목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62%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3천억, 기관이 4,800억 순매도를 할 정도로 주말을 앞두고, 그리고 4일, 5일, 10월 2일, 3일, 4일 이 연휴 3일을 앞두고 상당한 매도세가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을 좀 보면 이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1.58% 하락을 했고, 외국인이 966억, 기관이 251억 순매도하면서 개인만 양시장 모두 사고 외인과 기관은 다 순매도해버린 그런 하루였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더 심하죠. 약 1300 종목이 넘는 종목들 중에서 상승은 204 종목, 10%도 상승을 못한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계속 지켜줬던 마지노선인 202평선도 코스닥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미국 시장의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요, 아마도 한 번쯤 더 충격을 좀 주고 바닥을 잡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시장에 대한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설명하기 이전에 시장이 워낙에 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이 아이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그 비상장으로 거래되고 있는 한국 코러스 9월 30일 날에 나온 그 IR 공시 내용입니다. 뭐냐면 IPO 절차 진행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한국 코러스가 IPO 절차 진행을 위한,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목이 좀 저기 해서 마이크를 잠시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네, 한국 코러스가 IPO 절차 진행을 위한 지정 감사인 신청을 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 워낙에 이슈들은 좀 정해져 있어요. 이 WHO와 EMA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승인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발 그 뭐랄까요, 백신 접종한 사람들도 미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슈와 함께 과연 WHO가 승인이 될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코러스에서 현재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GMP 승인이죠. 그러니까 GMP 승인이 난다면 이제 한 1000만 도스 정도 생산을 했던 것을 출하를 시키고요. 그죠? 출하를 시키고, 그 출하가 된 물량들이 실제로 이제 약 70여 개국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도 주가에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국 코러스가 만약에 주식이 상장이 되었다면, 우리 시장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그랬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한국 코러스의 주가에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아직은 비상장인 상태이기 때문에 뭐 100억 정도 투자를 한 EID에도 분명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아울러서 이제 IPO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은 명시가 됐죠.
그렇다면 어떻게든 껴맞추기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이 IPO를 통한 한국코러스의 상장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아마도 EID에 대한 주가 영향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EQ셀에 대한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EQ셀이 거래 정지를 당한 지 꽤 됐죠. 원래는 제가 EQ셀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EID 때문에 제가 뭐 찾아보게는 됐어요. 근데 언제쯤 과연 얘가 거래 정지가 돼서 했었는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EQ셀이라는 종목이 거래 정지가 된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여기서부터예요. 2020년 3월 20일에 거래 정지가 돼버리면서 약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1년도 넘는 시간 동안. 그죠? 보시면 거의 1년 한 9개월 뭐 이 정도까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EQ셀이 과연 거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건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 있는 사유 몇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해소를 했죠. 그죠? 자본 잠식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해소가 돼서 공시가 나왔고, EQ셀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연중에는 가급적이면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재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EQ셀도 보면 얘도 보면은 사업보고서 한번 들어가 보면요, 뭐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혹시라도 새롭게 제 영상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금 한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보시면은 EQ셀의 한번 상황들을 좀 볼게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여기 있네요. 자,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면 EQ셀은 반도체 장비 제조업을 주된 목적으로 2004년 6월에 설립됐다. 쭉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죠? 보면 이 EQ셀의 지분의 약 70%를 EID가 들고 있어요. 보시면 그만큼 어쨌든 EQ셀이 다시 거래가 재개가 되면 그 가치를 어쨌든 인정받는 게 되기 때문에 EID가 단기적인 흐름이든 아니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약 70% 지분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한 거나 뭐 지분이나 이런 쪽에서 EID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EQ셀과 한국크로스가 맞겠죠. 그죠? 그 다음에 WHO와 EMA의 승인을 통해서 한국크로스에 어쨌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수혜를 묶어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런 상황인 것이고, 그 이외에 어쨌든 이제 일정상으로는 10월 14일이었나요? EID의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이 좀 시작이 됩니다. 10월에 그런 이슈가 또 있어요. 보시면 여기에 보면 기재정정을 통해서 원래는 9월 27일 28일에 됐어야 될 부분인데 변경이 돼서 10월 18일과 10월 19일, 그러니까 10월 명확히 따지면 첫째 주가 1일이라고 봤을 때 넷째 주 월요일 화요일 정도 전에는 어느 정도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약 한 얼마였나요? 보면 유상증자 금액 전체가 거진 그 금액으로 따지면 꽤 돼요. 그죠? 어쨌든 주식 수로 따졌을 때 약 2억 2200만 주 정도에 해당하는 주식을 청약을 통해서 어쨌든 개인들이 받아갈 것인데, 일반 공모로 얘가 아무리 싸더라도, 얘가 아무리 363원이라도 추가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지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3주 정도 안에는 뭐가 됐던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것들이 나와야만 사실은 회사도 윈윈이고 주주들도 윈윈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어떻게 좀 나와주는지가 상당히 좀 주목된다. 아울러서 아무리 빠져도 363원이라는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은 지지라인은 좀 정한 거는 같아요. 아무리 빠져도 363원이다. 자, 보시면 363원이라는 금액이 어디입니까?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엄밀히 따져보면 302평선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마지노선을 이 아이디에 있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302평선 이 끝자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393원까지 많이 올려 붙었죠. 이 정도까지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쨌든 중장기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가고 있고 하단에서 지금 이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그러니까 이 금요일 같은 10월 1일 금요일 같은 저런 주식 시장에서도 얘가 0.96%밖에 안 상승 0.96% 상승을 하고 버텼다? 뭐 긍정적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간다라고 그냥 찬티하는 거 아닙니다. 빠지면 빠진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리스키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시비 발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전환 사채에 대한 물량들,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미 리스크인 건 다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온 리스크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다만 기본적으로 이 주식의 어떤 주식 수가 많다라는 점,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동전주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뭐 리스크한 부분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좀 기다려볼 자리이기는 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 302평선 언저리에서는 항상 상승을 했던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조금은 한번 더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주식이라는 것이 현재 420원 정도 라인에서 지난번에는 저항이 됐었던 라인이고 최근에는 지지가 됐었던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린다면 390원 정도까지, 여기서 버텨준다면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가져가면서 22평선 돌파하는 그 순간부터가 다시 한번 어떤 시세를 주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요, 테마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서는 물론 EID도 물론 테마가 있는 종목이죠. 가치가 높은 종목은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좀 까놓고 얘기하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충분히 눌릴 만큼 눌려서 한번 서서히 좀 흐름을 지켜볼 만한 자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보는 이 지표는 거래량이라든지 스토캐스틱, OBV 정도인데요. OBV는 현재 일봉상으로는 큰 세력의 이탈이라든지 수급의 뭐 어떤 뭐 이탈이라는 부분은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음봉일 때의 거래량이 실린 음봉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아울러서 스토캐스틱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가 파동을 이뤄내는데, 그런 파동에 있어서 현재는 과매도권을 서서히 좀 돌파하고 조금씩 상승 추세로 이어가고 있는 지점이다라는 말씀 이렇게 좀 드려보겠고요. 거래량은 그동안에 워낙에 한 6월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실리지 않은, 정말 그냥 내리 눌러버리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거래량이 실리지 않고 계속 어쨌든 조정 국면인데 이슈는 있고요. 한번 이슈 빵 터지면 응축된 힘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한번 정말 지루하지만 지켜보자라는 점입니다. 100%는 없지만 50대 50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살펴본다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리고 순매수를 좀 본다면 이게 수량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수량으로 잘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좀 이례적인 겁니다. 그동안 쭉 보면 연기금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약 14만 주? 10만 주 이상 들어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때 물론 있었죠. 5월달, 뭐 6월달, 그때 이후에는 10만 주 이상 들어온 적이 없는데 연기금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져봐도 기관이 약 6,900만원 정도 순매수한 흐름이 나왔다.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투자와 기금의 조금 이런 아주 약간의 어떤 이런
순매수 흐름은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라는 점. 그 이외에 특별한 어떤 순매수라든지 외국인과 기관 개인의 소위 말하는 그 수급에 대한 어떤 이슈는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는 그야말로 이 자리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다. 빠르게 이 많이 하락 추세에 이미 그 와버린 22평선을 돌파하는 양봉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 20평선 돌파하는 양봉을 이렇게 세우면서 EID는 강한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이번에도 22평선을 세우면서 뚫어버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여러가지 이슈들이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좀 복합적인 어떤 흐름이 좀 나와주는지를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이고, 그게 10월 18일 19일까지 약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8일 거래일입니다. 8거래일. 왜냐하면 우리가 대체 휴일이 10월 4일 하고요. 10월 18일도 참 대체휴일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되는데, 아무튼 10월달에 이틀 정도 대체 휴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실제로 거래일이 18일까지 뭐 8거래일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중요한 달이고,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과연 나와주는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쭉 밀려버리고 하방으로 그냥 내리꽂는지 지켜볼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뭐 주말인데도 어쨌든 워낙에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멘탈 관리하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날씨가 워낙 좋습니다. 주말에 좀 가족과 친구 연인들과 함께 좀 나들이 좀 다녀오시고요. 그렇게 좀 쉬시는 연휴니까 그런 좀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땡스를 통해서 후원도 좀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